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네, 제가 진짜 뮤지컬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뮤지컬이라 그러면 정말 내가 이렇게 뮤지컬을 좋아해도 되나? 할 정도로 저는 뮤지컬을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요. 근데 뮤지컬 리뷰를 해야지 하다가, 물론 예전에 그 렌트 때 김호영 배우랑 그때 이제 연출자였던 앤디님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적은 있었지만, 그거 외에는 제가 따로 리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뮤지컬을 이제 볼 때마다 리뷰를 하자. 특히 이제 좋은 뮤지컬은 미리 보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영화계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이 연극 뮤지컬계는 아예 정말 융단 폭격을 맞았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때 아예 모이는 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게 뮤지컬 업계인데, 요즘 다시 사람들이 뮤지컬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이 공연 문화, 이런 것들은 즐기는 사람들만 즐긴다라는 편견 아닌 편견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뮤지컬이 재밌었고 저는 이제 뮤지컬 어떤 걸 보고 이런 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뮤지컬은요, 사실 이거는 제가 다 끝난 뮤지컬이라서 뭐랄까요, 소개라고 하기보다는 자랑을 하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바로 뮤지컬 데스노트. 네, 보이십니까 여러분? 데스노트를 보고 왔습니다. 이 데스노트가 제가 보고 온 공연은 마지막 공연 바로 전날 8월 13일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고요. 이 공연이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게, 이 데스노트를 제가 보러 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매블쇼에서 제가 뮤지컬 좋아한다 그러고 이번 주에도 뮤지컬 보러 가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안유진 배우가 뭐 보러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방송 끝내고. 그래서 제가 저 데스노트 보러 가요 이러니까 그 표를 어떻게 구하셨냐고 할 정도로 표를 구하기가 어려운 공연입니다. 이 데스노트는 그냥 표를 구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특히 그 홍강호, 김준수 이 페어가 정말 구하기가 어렵죠. 홍강호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뮤지컬계의 슈퍼스타, 진짜 뭐랄까요, 탑클래스 배우가 됐잖아요. 예전에도 물론 대단했었지만 웨스트엔드에 다녀오시고 이러면서 점점 홍강호라는 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서, 이제는 홍강호가 나오는 뮤지컬은 표를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 나오기만 하면은 그냥 다 매진이 돼버리니까 진짜 보러 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김준수 역시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슈퍼스타를 배치하고 있는 뮤지컬이라서 표를 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어떻게든 표를 구해서 보러 갔다는 게 제가 자랑할 첫 번째 자랑이고요. 두 번째는 이 데스노트라는 뮤지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뮤지컬 데스노트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데스노트 물론 원작이 있지만 그 원작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가장 높게 인정해야 되지만, 이런 2차 창작 중에서는 데스노트 뮤지컬의 완성도가 정말 높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일본 공연에서 하는 거는 좀 약간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는 워낙 최고의 배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경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뮤지컬 데스노트는 기존 데스노트의 이야기에서 엘과 키라의 싸움, 그러니까 엘의 죽음, 여기까지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거기쯤에서 내용이 끝나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재밌다고 말하는 부분까지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뭐 데스노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디아랑 멜로가 나오는 부분부터는, 그러니까 라이토가 2대 L이 되고, 그 부분부터는 이야기의 힘이 쭉 빠졌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마지막 트릭에서는 뭐 제반니가 모든 걸 다 해줬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데스노트 뮤지컬은 정말 잘 만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부분을 잘 만들었냐고 하냐면, 일단 뮤지컬은 어디까지나 노래로도 서사를 전달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장면들이나 인물이 겪는 가장 심각한 갈등, 이런 부분에서는 여지없이 뮤지컬 넘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뮤지컬 넘버가 이야기를 압축해서 전달하고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뮤지컬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장점이 그런 것인데, 근데 이 뮤지컬은 데스노트의 가장 중요한 장면들을 너무나도 훌륭한 곡과 군무로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대 연출이 너무너무 뛰어나고요. 그리고 기존의 데스노트하고는 캐릭터 해석이 달라요.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게 바로 야가미 라이토입니다. 야가미 라이토는 원작 만화에서는 뭐 완벽남, 물론 뮤지컬에서도 완벽남이긴 하지만 완벽남으로 나오죠. 그리고 엄청난 천재에다가 인간을 뛰어넘은 정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로 등장해요. 그리고 악당 중에 악당이고 엘과 두뇌 대결을 벌이는 그런 엄청난 인물이 라이토인 것으로 나오죠. 근데 이 뮤지컬 데스노트에서는 이 라이토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졌어요. 원작이 가지고 있는 라이토가 완벽초인이라면 여기서의 라이토는 조금 더 내적 갈등을 심하게 겪는 그런 캐릭터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라이토가 저는 오히려 원작보다 더 인간적이다 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엘 같은 경우에 만화적으로 많이 과장되어 있는 캐릭터죠. 사실 엘이라는 캐릭터는 엘 자체가 이제 너무 만화적이라서 캐릭터의 강렬함은 남아있지만 그에게서 어떤 인간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 요소가 있는데, 뮤지컬에서의 엘은 원작에서의 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압도적인 지능을 갖고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게 당한다는 느낌도 받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심리 묘사가 정말 잘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 데스노트가 원작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심리적인 묘사예요. 심리 묘사가 아주 잘 돼 있는 뮤지컬이 데스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작과 어쩔 수 없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동생 사유의 존재죠. 원작에서는 사유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부에서는 그냥 라이토가 귀여워하는 여동생 정도였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이제 납치당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좀 그게 개입을 하지만 어쨌든 사유의 역할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이 뮤지컬에서는 라이토의 삶, 그리고 라이토의 어떤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라이토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라이토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사유가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유라는 존재가 어떤 라이토가 가지고 있는 양심, 라이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성, 이거를 대변하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반면에 미사도 나오는데, 미사는 원작에서는 처음에는 되게 유명하지 않은 모델일 하는 그런 연예인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가면은 대형 연예인이 되잖아요. 뮤지컬에서는 원래부터 대형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히트곡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돌 가수로 나와요.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뮤지컬 데스노트를 너무 재밌게 봐서 뮤지컬 데스노트, 뮤지컬 북도 샀습니다. 데스노트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캐스팅하고 이런 게 드러나 있습니다. 캐스팅, 액트 이런 게 있어서 새 책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리프로 대표인 호리 요시타카 인사말도 있어요. 그래서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 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을 대표하는 창작 뮤지컬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일본을 대표하는 뮤지컬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저는 좀 감동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뮤지컬 데스노트는 한국에서 3연입니다. 첫 번째 공연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성남에서 했어요. 맞아요. 그때 성남에서 했었고, 그때 이제 홍강호, 김준수 페어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박해나 씨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연에서는 홍강호 라이토가 아니라 한지상 배우가 라이토를 맡았었고, 지금 3연에서 다시 홍강호, 김준수 페어가 있고, 이번에 더블 캐스팅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3연은 굉장히 큰 차이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공연하고 두 번째 공연은 데스노트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테니스 장면에서 무대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무대였거든요. 무대가 막 회전하고 뒤에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난간 같은 것들이 되어 있는 그러한 무대 장치를 선보였죠. 그게 이제 데스노트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번 뮤지컬 데스노트 3연에서는 LED로 모든 걸 다 바꿨어요. 그래서 무대 장치, 무대 연출이 완전히 일신했습니다. 그 일신한 걸 보면서 저는 진짜 보러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뮤지컬을 직접 보지 않으면 이 감동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이 LED로 표현된 화면들과 이 연출들이 정말 영화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조명과 LED 화면으로 연출되어 있는 이 무대가 너무 완벽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 이거는 진짜 진화에 가깝다, 뮤지컬의 진화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제가 감탄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 이제 데스노트가 떨어지기 직전에 장면이 나오고,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게 나오고서 정의는 어디에였나요? 아무튼 그게 나오고 사신계로 이동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LED로 된 화면이 이렇게 쫙 나오면서 사신계로의 이동이 영상 연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데스노트가 떨어지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처음에 램이 등장하는 장면, 그 장면이 진짜 인상적입니다. 미사가 쓰러지고 램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램이 등장할 때 사신계에서 온 듯한 그런 빛이 이렇게 쫙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어둠이 이렇게 샥 거치는 그런 장면이 무대에 연출이 돼요. 근데 그게 LED로 연출이 되다 보니까 정말 환상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세 곳에서의 장면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가운데 엘이 있고, 이쪽에는 라이토가 있고, 이쪽에는 경찰들, 라이토 아버지와 경찰들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무대가 한 곳으로 겹쳐져요. 이쪽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무대가 나와서 이 안에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겹치거든요. 근데 그게 예전에 이제 빛으로, 무대에다 빛으로 했던 거랑 다르게 LED로 표현을 하니까 너무나도 완벽하게 표현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되게 감동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진짜 대단하다 싶었던 부분이, 뮤지컬 데스노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은 마이 데스노트 라는 곡입니다. 야가미 라이토의 곡이고, 핵심 메인 곡이죠. 메인 테마 곡인데, 이 곡을 연출할 때의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기존이랑 연출은 비슷하지만 어쨌든 라이토가 처음에 데스노트를 줍고, 그리고서 그걸 보고서 비웃고, 마침 뉴스에서 인질 얘기가 나오고 그 이름을 적는 그 장면이 이어지죠. 여기서 연출이 되게 좋아요. 이름을 딱 적었을 때 데스노트의 이름을 적고서 뒤에서 갑자기 시간이 40초가 표시가 되면서 40이 되면서 길을 가던 이 엑스트라들이 딱 이렇게 멈춰 있거든요. 멈춰 있다가 확 돌면서 숫자를 읽어요. 40, 39, 38 이렇게 숫자를 읽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라이토가 대사를 하고, 그때 사람이 죽고 데스노트의 전주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부분의 연출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마이 데스노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곡이잖아요. 곡 자체도 굉장히 잘 빠지고 좋은 곡인데, 거기서의 연출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라이토가 이 데스노트를 갖고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정의의 세상을 꿈꾸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가, 중간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사라지고 홀로 남게 돼요. 홀로 남게 되면서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거든요. 그게 어떤 라이토의 운명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키라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그리고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지고 딱 가운데 하나의 아주 얇은 빛만 남아요. 마치 그 문을 열면은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처럼 작은 빛만 남거든요. 저는 그게 어떤 라이토가 걸어가게 될 운명, 정말 숙명, 어떤 고독해질 수밖에 없는 라이토의 숙명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이 LED로 연출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거 영상 연출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분에게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너무나도 훌륭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L 등장. 그러니까 L은 사실 김준수 외에 뭐 다른 L도 물론 대단한 공연을 했겠지만, 김준수는 진짜 너무 압도적이어서, 김준수의 L을 보면 이게 김준수가 L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잖아요. 김준수만의 어떤 L의 표현이 있는데, 그게 너무 훌륭해서 기존의 L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L의 등장곡이죠. L의 등장곡이라고 할 수 있는 The Game Begins. 너무 멋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정말 미쳤다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저는 처음에 홍강호가 부른 마이 데스노트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서 보자마자 와 미쳤다 이러면서 막 쳤는데, 이 김준수의 더 게임 비긴스는 진짜로 압도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노래 자체가 가사가 너무 훌륭하잖아요. 가사가 정말 어떤 정의를 생각하는, 그리고 새로운 세계의 신이 되겠다, 내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라이토인데, 그 라이토를 저격하는 가사죠. 그래서 이 가사가 너무 아프게 들릴 것 같아요. 실제로 라이토가 이 말을 들으면 진짜 부들부들 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의를 외치는 목소린 공허한 말장난, 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죠. 순교자 행세를 해봤자 너는 위선자다, 이런 가사들이 진짜 좋습니다. 어둠에 가려진 두 눈은 볼 수가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 세상을 멋대로 색칠한다. 세상을 스스로 재단하고 색칠하는 그런 라이토의 행태를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잘난 척한다, 이런 부분도 좋았고요.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2절 들어갈 때의 부분인데, 거창한 이상을 내세운 건방진 멍청이. 이게 라이토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놀면서 착각에 빠졌다. 세상에 겁날 게 없겠지, 신이 된 것처럼. 그리고 너에게 지옥을 보여주겠다. 이 표현이 정말 L의 어떤 강력한 등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정도의 카리스마라면은 충분히 키라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게다가 이게 가사가 쉽지 않은 가사잖아요. 살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내가 상대해주지 라는 그런 가사인데, 내가 상대해주지, 게임 한 판 즐겨볼까, 이런 가사.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사인데, 김준수가 내가 상대해주지 하고 나타날 때는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지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엘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규칙, 이 규칙을 가지고 너를 상대하겠다. 근데 상대는 초능력 살인마인데 이 세상의 규칙을 보여주겠다. 질서를 보여주겠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사들이 너무 좋은 거죠. 숫자들과 데이터, 그래프를 분석해서 이 세상의 규칙을 뼈저리게 알려주겠다. 김준수의 더 게임 비긴스는 너무 엄청나서 그냥 지금 다시 한다면 다시 보러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준수의 연기가 계속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2부로 넘어가면 이게 앞부분에 1부 쭉 끝나고 중간에 인터미션 있고 2부로 이어지는데 2부에 들어가면은 이제 엘이 농담도 하고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런 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의 캐릭터 표현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등장해서 정말 키라를 라이토를 아주 궁지에 모는 캐릭터가 엘인데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나오는 후반에 나오는 곡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 좋아 인정하지 사신의 존재 그래 좋아 인정하지 이 모든 걸 그러니까 엘이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대단한 캐릭터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당혹감 세상의 규칙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반칙을 하는 존재를 만났을 때 그랬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엘이 너무 처절하게 느껴져서 저는 진짜 이 작품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부 얘기를 많이 해드리게 되는데 1부에서 제가 좀 감동해서 야 이건 너무 훌륭하다 싶어서 막 감동해서 저는 너무 좋은 걸 보면은 요즘은 막 눈물이 나요. 왜 이러나 몰라 눈물이 나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는 그 장민재 미사, 서경수, 류크 이렇게 봤거든요. LED를 사용하다 보니까 미사의 곡이 되게 템포도 느리고 그렇게 좋은 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곡으로 최고 아이돌이 되지 싶은 곡이에요. 물론 이제 일본 아이돌이니까 한계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근데 그 무대가 완전 우리나라 음방처럼 꾸몄습니다. 진짜 음악방송 보는 것 같은 무대를 꾸며서 진짜 너무 훌륭하다. 아무튼 무대에 대한 칭찬은 계속해도 지나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마이 히로라고 사유의 곡이에요. 사유의 곡이 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아했냐면 이 작품에서 사유는 오빠를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오빠가 정말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오빠를 너무너무 존경해요. 그리고 라이토도 사유를 너무 사랑하고요. 사유를 아끼고 상처 입혀서는 안 될 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건데 결국 야가미 라이토, 키라라고 하는 존재를 둘로 나눈다면 아주 밝고 정의로운 청년인 라이토의 인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치광이 살인마인 키라의 인격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때 라이토를 상징하는 게 사유거든요. 그래서 사유의 그 마이 히로라는 곡이 너무 좋아요. 내가 오빠를 얼마나 존경하고 그리고 오빠가 나에게 얼마나 빛이 되는 사람인지 내가 왜 이 사람을 영웅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게 아주 잘 나오는 곡이 마이 히로입니다. 둘이 같이 미사 공연을 보고 와서 제가 대사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대사가 그런 거잖아요. 키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키라는 나쁜 녀석이다. 키라는 살인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라이토가 당황하고 있을 때 여동생이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 내가 키라를 만난다면 키라에게 우리 오빠를 만나보라고 말하고 싶어. 우리 오빠를 만난다면 우리 오빠가 어떤 게 정의로운 건지 알려줄 거라고. 진짜 정의로운 게 뭔지 우리 오빠가 알려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오빠가 키란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또 라이토가 느낄 그 어떤 절망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드러나고 고통스러워하는 라이토 앞에서 사유가 마이 히로를 불러요. 그리고 1절에서는 사유가 마이 히로를 쭉 부르면서 무대 한쪽 끝으로 가거든요. 2절 때 이제 사비 부분에서 미사가 나와요. 저는 그 연출이 진짜 미쳤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미사가 나오면서 마이 히어로를 같이 불러요. 근데 미사의 영웅은 키라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죽인 강도들에게 대신해서 벌을 내린 존재가 바로 키라입니다. 그래서 미사에게는 키라야말로 자신의 빛이고 자신의 영웅이거든요. 둘이 동시에 마이 히어로를 부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을 바로 보고 있죠. 사유는 오빠를 그리고 미사는 키라를 영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장면의 연출은 정말 뮤지컬 데스노트가 길이 언급될 만한 그런 연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단했다. 뛰어난 뮤지컬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테니스 장면은 무대가 돌아갈 때가 이제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대가 쫙 돌아가면서 스케일은 더 컸죠. 근데 이번에는 LED 때문에 이 LED 화면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화면 돌아가는 것도 전 되게 좋았어요. 이것도 되게 신선해요. 그러니까 워낙 이 테니스 장면 자체가 아이디어가 좋다 보니까 LED로 봐도 좋았어요. 물론 장단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뮤지컬 데스노트의 엔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제 엔딩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이긴 한데, 이 뮤지컬 데스노트는 어차피 스포를 당해도 사람들은 다 보러 갈 거고, 뮤지컬 데스노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리뷰를 하는 게 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다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이 데스노트처럼 유명한 뮤지컬은 뭐 그럴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데스노트를 한 번 더 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전 너무 짧게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짧다 그래서 이게 좀 연장한 거예요. 연장해서 제가 보러 갈 수 있었던 건데, 근데 앞으로 다음 공연이 언제 있을지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배우들이 또 너무 스케줄 잡기가 너무 힘들 거고, 그리고 또 다시 공연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정도로 인기 있는 공연이라면 더 해야 되지 않나. 알석 15만 원인데 뭐 순식간에 다 나가버리니까요. 그리고 프리미엄도 엄청 붙었죠.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엔딩은 저도 좀 불만족스럽긴 합니다. 왜 불만족스럽냐면, 일단 저는 뭐 엘의 죽음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엘이 뭐 약하게 그려졌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잖아요. 라이토가 준비한 마지막 수, 그 마지막 수가 너무 강했고, 평범한 인간인 엘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전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엘이 마지막에 당하면서도 그래도 난 틀리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장면은 오히려 만화보다도 더 임팩트가 있었어요. 만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엘이 심장마비를 딱 걸리고서 마지막에 죽는 상황에서 라이토의 얼굴을 보고 라이토가 웃고 있는 걸 보면서 나는 틀리지 않았어 라고 머릿속으로 떠오르는데, 뮤지컬에서는 그걸 훨씬 더 임팩트 있게 표현을 했죠. 그런 게 되게 좋았고, 반면에 라이토의 최후는 의아합니다. 왜 의아하냐면, 물론 류크의 캐릭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원작에서의 라이토는 죽을 때 마지막에 류크에게 의존했어요. 원래 라이토의 마지막 수와 니아의 마지막 수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내용이 이제 이 데스노트가 진짜냐 아니냐잖아요. 라이토는 가짜 데스노트를 진짜처럼 숨겨놓고 그거를 바꿔치기 했었던 거고, 니아는 그 바꿔치기 했다는 걸 알고서 바꿔치기를 하기 전에 제반니가 똑같이 데스노트를 복사해서,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복사를 해가지고 갖다 놔서 그거를 미카미가 헷갈려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이런 건데, 그래서 사실은 전 라이토 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에서 라이토가 그것까지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까지 생각할 수 없으니까 라이토가 사실 준비한 게 맞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카미 테로가 모든 애들의 이름을 다 받고 누가 신인지도 알았고 이름을 적었죠. 거기서 끝난 건데 이제 사기가 벌어졌다. 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무튼 모든 게 전부 다 막혔을 때 라이토가 너무 성급하게 나의 승리다 니아 이거를 하는 바람에 일이 복잡하게 됐고, 결국 급하게 막 숨겨놓은 노트로 이름 쓰고, 그리고 마치다한테 배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마치다한테 총 맞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순간에 류크에게 이놈들 이름 다 적으라고 얘기하죠. 류크가 있어, 끝났어. 류크가 이름 적으면 너네는 다 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류크가 라이토의 이름을 적거든요. 왜냐면 볼장 다 봤다. 너는 다 끝났고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의존했다. 그거는 계약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화의 엔딩은 이해가 돼요. 근데 뮤지컬에서 류크가 라이토의 이름을 적는 거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난 이제부터 뭐가 어떻게 할 거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라고,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계획이 좀 그럴듯해 보였거든요. 류크가 거기서 이름을 쓴다는 게 저는 사실은 잘 납득이 되진 않아요. 근데 뭐 한편으로는 원작 2편에 대한 어떤 뮤지컬 나름의 좀 뭐라고 할까요? 반발이나 비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엔딩이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고 2부에서 좀 안타까워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게 어쩔 수 없이 엘을 응원하게 되는, 엘의 입장에 서게 되는 뮤지컬이라서 어떤 엘의 패배로 끝나는 이 이야기가 좀 약간은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이런 줄거리랑은 상관없이 그냥 뮤지컬의 연출이 압도적입니다. 네, 이거는 정말 미친 뮤지컬이었다. 제가 최근에 본 어떤 뮤지컬보다도 뛰어난 연출과 뛰어난 이야기를 갖고 있었어요. 정말 이 뮤지컬 데스노트는 돈이 아깝지 않고요. 데스노트 같은 뮤지컬은 초대권 같은 것도 없어요. 못 구합니다. 제가 달라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이런 거는 무조건 돈 내고 가서 봐야 되는, 그리고 이 티켓팅 해서 봐야 되는 그런 뮤지컬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공연이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보실 수가 없지만 보실 수 있게 된다면 꼭 보세요. 여러분들이 뮤지컬 데스노트를 다시 공연을 한다 그러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공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살아생전에 홍강호, 김준수의 공연을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이걸 보는 순간에는 다른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완벽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뮤지컬 책 이런 거는 되게 너무 좋거든요.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보면서 아, 내가 이 공연을 봤지 하면서 떠올리게 되고 뮤지컬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건 있는데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 음원이 없어요. 음원 왜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음원이 있어야 좀 아니 진짜 좀 이상해요. 작은 뮤지컬들도 음원을 내는데 왜 음원을 안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계약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음원을 좀 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장면들 같은 경우는 물론 뮤지컬이라는 게 여러분 영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유튜브에도 팬들이 찍어온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걸로 보면 안 되고, 또 이제 찍어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찍는 걸 봐서는 전혀 그 어떤 뮤지컬의 매력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가서 무대를 직접 봐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공식 영상이 너무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한두 장면 정도는 보통 공식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 뮤지컬의 좀 맛을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뮤지컬을 보고 온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대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 이번 공연 너무 좋지 않았냐? 뭐 어떻지 않았냐? 이런 거 나누고 싶은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곳이 사실은 그런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곳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뮤지컬 데스노트의 세계에 좀 더 빠져보고 싶은데 그럴 만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지 않은 거, 이게 좀 아쉬운 지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튼 너무나도 좋은 공연을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R석 가운데 열 몇 번째 열에서 봤는데 되게 잘 보였고요. 너무나도 좋게 공연을 봤습니다. 올해 예술의 전당 뮤지컬은 두 번째거든요. 올해 초에 광화문 연가 봤었는데 진짜 데스노트 한번 보면은 다른 뮤지컬을 못 볼 정도로 정말 뛰어난 공연이다. 물론 다른 뮤지컬들도 좋은 작품들이 많지만 그 정도로 이제 뛰어난 공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데스노트로 첫 번째 뮤지컬 리뷰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뮤지컬을 좀 더 초창기에 뮤지컬이 열리면은 가서 보고 이 뮤지컬이 재밌는지, 어떤 부분이 볼만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서 콘텐츠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리뷰도 이렇게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는 영화 리뷰를 조금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